위해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알러풋볼 37번째 시간입니다. 이상현 박문성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기다리던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수금하셨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돈을 앞으로 계속 그러면 벌어야 되는데요. 시작입니다. 예, 챔스 중계권도 땄죠? 땄어요. 오, 대박이더만요. 네,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아, 당연하죠. 당근이죠. 예. 자, 오늘은 유럽에 진출해 있는 코리안 리거 소식과 전망 알아봅니다. 자, 해외에 코리안 리거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먼저 프리미어리그 손흥민과 기성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성용이 조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라운드 개막 경기에서 선발은 물론 아예 명단에서 좀 빠졌죠. 예.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부상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게 있었는데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예. 부상은 아니다. 전술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번에 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부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상 회복하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감독이 일단 내 축구하고는 지금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지 그래서, 않는다.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예. 거기에 뭐 롱스태프라든지 뭐 쉘비라든지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사실은 좀 굉장히 선이 굵은 축구나 좀 이렇게 힘을 좀 앞세우는 축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예. 뭐 기성용 선수하고는 좀 감독이 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폼이 좀 떨어졌을까요? 일단 프리시즌에서도 그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예, 예. 또 이제 베니테즈 감독에서 이제 스티브 브루스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뭐 실력적으로 보면 뭐 분명히 선수들 그 계속 선의 경쟁을 시킬 거고 예. 그러니까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원하는 어떤 그 축구 스타일에 기성용 선수가 지금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사 가이든이라든지 존조 쉘비. 그러니까 솔직히 스완지시티에서는 존조 쉘비하고 저는 상당히 잘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 어차피 선수는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때 찬스 잡아야죠. 그 기회를 잘 살려야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좀 기성용 선수가 잘 뛰잖아요. 잘하죠. 예, 네. 좀 부활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두 분 모두 이번 뭐 시즌 더욱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제는 우승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토트넘의 그 지난 시즌에 그 퇴장 때문에 추가 징계 받아서 2경기 예.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맨시티전에 전 출격을 해야 되는데 출격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아쉽기도 예, 하고. 예. 일단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계속 진화할 것 같고요. 예, 예. 또 정말 우승컵도 들어올려서 프리미어리그의 그 박지성 선수가 뭐 맨유 때. 맨유 때 많이 예. 들어올렸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올 시즌 좀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뭔가 이렇게 한번 탁 치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좀 잔발로 계속 열심히 잘 뛰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약간 양적으로 쭉 올라오던 게 하나의 차원을 달리하는 딱 변화 같은 걸 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우승컵 같은 예. 게 될 것 같아요.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토트넘의 지금 흐름과 손흥민의 흐름이 당연히 물려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냈죠. 예, 특히 예. 지난 시즌은 선수 영입을 2차례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갔다. 그러니까요. 정말 잘한 거고 예. 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근에 계속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승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동안 잘해왔는데 뭐 하나 임팩트. 그러니까 그 임팩트를 겪고 또 하나 더 높은 단계 이런 거 가기 위해서는 팀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게 무슨 대회건 예. 뭐 하나 포체티노 정도는- 감독도 마찬가지고. 네, 뭐컵 대회건 뭐건 간에 뭐 하나는 무조건 좀 이번에 좀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선수 영입을 이번에 잘했습니다. 은돈벨레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선수가 1라운드 이제 경기 쭉 끝났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새로 영입된 프리미어리그 20개들 중에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은돈벨레가 가장 꼽혔어요. 그 정도로 예. 좋은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토트넘 손흥민과 델리알리 빠져 있는데 네. 맨시티 전망을 좀 해볼까요? 저는 그 토트넘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그 맨시티 승 봅니다. 네. 무조건 맨시티. 저는 토트넘이요 진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웃긴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라리가로 떠나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과 백승호 출격 명령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이강인 이야기 해보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 탔고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주전 경쟁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위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이적설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재 뭐 잔류로 굳어진 겁니까? 뭐 가능성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뭐 그래도 임대 그러니까 이적은 가능성은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 한다면 임대.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이적 시장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이탈리아,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9월 2일까지 문이 열려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실 뭐 제도적으로는 다 문이 열려 있는데 예. 지금 이적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팀이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간다면 임대인데 근데 현재는 좀 그 위에서는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어쨌든 발렌시아에 계속 묶어두고 싶어하는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뭐 실력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워낙 그 인기가 많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 본인은 그래도 이제는 18살이라고 하는 게 만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유럽에서 뛰거나 어디서 뛰는 선수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10대 때부터 예. 이렇게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손흥민부터 기성용, 이청용 다 10대 때 국가대표 데뷔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 좀 뛰어야 되니까 본인은 좀 어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예. 현재 뭐 굳이 그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7대3 정도로 발렌시아에 남는 것. 마지막 한 30% 정도는 임대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좀 팀에 남는 게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그 지난 시즌에도 저희가 아마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포지션 있잖아요. 예. 지금 마레솔리노 감독하고 생각이 좀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감독과 선수가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경기를 못 뛰면 아무리 이강인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경기장에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임대든 예. 어쨌든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경기에 뛸수 있는 팀. 최석장이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뭐 하냐고요. 예. 이런 선수가 경기장에 나갔을 때 빛을 발하는 건데 경기장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그러니까요. 선수 그냥 유망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전술과 조금 맞지 않았었잖아요. 이번 시즌 똑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 그 이미 마르셀로 감독이 뭐 남아 있는 한 감독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겠죠. 갑자기 뭐 바르셀로나 축구했던 감독이 예를 들어서 뭐 스토크시티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조금 사이드 많이 이용하는 수비적인 4-4-2를 그대로 쓸 거고. 아하.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 체제에서는 좀 자기의 강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쉽지 않고 이미 선수를 영입하는 흐름을 보면 자기 축구 그대로 하겠다는 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뛰었던 임대했던 체리셰프를 완전 이적으로 그대로 굳혔고 오른쪽에 핫손이라고 하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 사실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도 많이 뛰긴 어려워 보여요. 어.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더 많이 뛸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최소한. 예. 이강인의 활약 좀 기대해 보고요. 백승호는 2부 리그에서 시작합니다. 지로나 FC가 강등이 됐는데 이번 시즌 어떨까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2부면 좀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K리그 2도 그렇지만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치열해요. 왜냐하면 1부 리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리그예요. 네, 여기 2부 리그에 뛴다는 쉽지가 다들 않습니다. 악을 갖고 뛰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경기 수 자체나 이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좀 펼쳐져 있고 어허. 막 그래가지고 예. 또 2부에 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다가 지금 백승호 선수 팀을 보면 이제 1부 리그로 올라가야 되니까 미드필더 쪽 그게 측면이건 가운데건 몇 명의 선수를 또 새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디아만카라든지 군바오 같은 선수들을 좀 데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은 주전 경쟁이 치열하네요.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저번부터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뭔가 터질 듯한데 좀 안 터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근데 백승호 선수가 대표팀의 그 기성용 자리에서 경기를 평가전 때 뛰었잖아요. 성공적인 너무 데뷔전 치렀죠. 네,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뭐든지 선수는 경기장에서 뛰어야 되고 그 예. 꾸준함이죠. 그러니까 기복이 저도 개인적으로 선출이었을 때 기복이 상당히 심했어요. 예.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백승호 선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음. 인지하고 경기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계속 성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뛰면 뛸수록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능적인 선수고 음. 또 플레이 자체를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경기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뛰어야 뛰어야 예. 자기 본인의 가질 수 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경기를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자신감이 굉장히 자신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예. 자, 다음은 독일 분데스리가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동원인데요. 현재 부상이 있죠? 좀 안타까워요. 저는 지동원 선수를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하나만 더. 그거 하나만 더 하면 정말 더 높게 올라갈 선수인데, 그거를 항상 못 넘어가지고 문턱에서 주저앉는다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릎을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전반기를 다 못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나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냥 안타까워요. 지동원 선수를 보면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나오기 어려운 피지컬을 갖고 있다. 뭐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발밑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너무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그걸 못 넘어가네요. 예. 네. 아니 그 국가대표에서도 많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축구 팬으로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요? 예. 아니 골고루 다 갖췄어요. 예. 그냥 골고루 갖췄는데 골고루 갖춘 거에 1% 좀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샤프하기도 하고 예. 그 그러니까 포드 역할도 잘할 수 있고 네네. 뭐 공격수로서는 나무라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저도 약간 뭔가 그 1% 부족한 듯한 느낌? 전체적으로 특출함이 없다. 기술도 있고요. 예. 피지컬도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면 상당히 좋아요. 예. 뭔가 그러니까 근데 대표 선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저도 좀 아니긴 같던데 대표 선수인데 근데 잘해요. 잘하는데 뭔가 조금 좀 아쉽다. 더 그냥 팍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표현 생각나셨습니까? 하나의 분명한 그 강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더 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자기의 강점이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몸 좀 좋고, 예. 그다음에 체력도 좀 좋고, 뭐 슈팅도 좀 좋고 이렇게 하는데 와 엄청 좋아 이게 좀 부족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와 엄청 좋아가 없어요. 하나 그냥 조금 이상 이제 네. 아쉬운 거야 그냥.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아쉬운 건 되게 순둥이에요. 예, 맞아. 엄청난 순둥이어서.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막 가끔씩은 좀 막 성질도 좀 부리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네, 수비수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할 때 보면 게 느껴지니까 평상시의 아. 성격이나 이런 것도. 예.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런 거. 예. 중요한 건요 선수는 부상당하지 말아야 돼요. 예. 부상당해서 얼마나 또 이거 회복하려면 재활해야 되죠. 또 그럼요. 다시 정상적으로 경기장 출전하려면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힘들어요. 저는 네. 축구 팬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면 잊을만 하면 가끔씩 한 골씩 넣으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 임팩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대표팀도 그러지만 가끔씩 이제 부르잖아요 지동원 선수. 예. 그럼 이제 사실 전 팬들의 반응 알아요. 왜 또 불러?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물어보셨지만 도대체 강점이 뭡니까? 이렇게 막 대놓고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거 있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포텐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내가 이거 좀만 손보면 좀만 건드려주면 터질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안 터지는 거죠. 예. 좀 아쉬운데 또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긁어줘야죠. 자, 다음 권창훈입니다. 프랑스 디종에서 프라이부르크로 둥지를 옮겼는데 역시 좀 부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종아리 쪽을 좀 다쳤었는데 음. 그래도 시즌 좀 있으면 돌아와서 뛸 수 있을 거고요. 본인도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권창훈은 지금 이제 벤투 감독으로 놓고 보자면 그 이선 쪽에서 굉장히 탈압박 잘하고 그다음에 영리하고 이렇게 볼 차는 선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선수예요. 권창훈 사실 아쉽죠. 그 지난번에도 계속 부상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워낙 그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뭐 몸도 이제 회복했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적응 잘 하리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그 지금도 프라이브라크의 감독인 크리스티안 스트라이히 감독이 예. 상당히 아주 재능 있는 선수로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충분히 디종에서 했었던 활약이 그때도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전 더 높은 위치에도 있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아하. 이번에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여기서도 정말 존재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영리해요. 예. 볼 잘 차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프하잖아요.
차잖아요. 예, 볼 예, 차는데 예. 시원시원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아주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정우영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는데 권창훈과 일단 같은 팀이 됐습니다. 이 선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네. 어떤 선수입니까? 볼링을 잘 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권창훈 선수하고 예. 케미를 잘 맞춰서 음. 잘했으면 좋겠고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재능 있는 선수로 평가를 했고요. 예. 거기서도 분명히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장점을 많이 또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감독이 상당히 아주 좋은 재능을 팀에 데리고 왔다. 예. 개인적으로 이 선수 진짜 한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예, 또 진짜 예. 국내 팬들한테도 많이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예. 기대를 정말 많이 하게끔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어허. 예. 아니 어떤 유형의 선수입니까? 정우영 선수는 본인은 이제 그 측면 쪽에서 볼을 갖고 돌파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좀 즐겨하는 선수고, 예. 그래서 속도가 있고요. 돌파 능력이 좀 있고, 그러면서도 뭐 키가 작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 피지컬적 능력이 예, 좀 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20세 이하 월드컵 때 사실 정우영 선수가 그 바이에른 뮌헨 일정 때문에 못 들어왔을 때 예. 이강인이 굉장히 아쉬워했었어요. 제가 따로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예. 우영이 형이 같이 뛰었으면 훨씬 더 자기가 더 왜냐하면 자신의 역할들이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우영이 선수죠. 예. 물론 근데 약간 스타일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강인은 볼을 잡고 딱딱 연결해 주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 연결한 볼을 정우영은 갖고 움직이는 선수예요. 돌파하는 그래서, 스타일. 예, 그래서 예. 둘 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능이어서요. 지금 이 선수들을 내년에 있는 올림픽의 대표세도 한번 중용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저희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밝아 정말 보입니다. 선수들 구성원 있잖아요. 예. 아주 각양각색의 다양한 선수들로 포진될 수 있어서 예.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이전과는 다른 축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입니다.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뛰는데요. 이번 시즌 어떨까요? 이재성 선수는 이번에 포칼에서도 공격 포인트 2개나 기록했잖아요. 예. 이재성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시즌 끝나고 한국 들어왔을 때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대요. 그리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래도 이제 1부가 아니라 2부에 처음에 갔을 땐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슬슬 적응하면서 올라가야지 그랬는데 역시 유럽은 이부 리그도 만만치 않더라. 혹시 벽이 네. 좀 느껴졌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좀 더 힘을 붙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준비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르고 처음에 갔을 때 막 약간 좀 적응하는 거하고 이제는 한번 느껴봐서 그거에 내가 그럼 뭐가 부족하지?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몸을 딱 어느 정도 맞춰놓고 갔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부터 공격 포인트 막 기록하는 것도 예. 그냥 뭐 운이 좋아서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준비의 저는 결과가 아니냐. 노력의 산물이군요. 예. 기대해 보고요. 다음은 블루 드래곤 이청용인데요. 굉장히 아끼는 후배잖아요. 예,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보훔에서 뛰고 있는데 선발로 출전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잘하겠죠 이번 시즌?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쨌든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우리 이청용 선수 보면 그냥 호리호리 하잖아요. 야리야라고. 예, 그 정말 볼 역량이 잘 차는 선수인데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상만 당하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지금 있을 수 있는 선수고 충분히 계속 경쟁력 있는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 부상 때문에 정말 시간을 많이 겪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보험에 가서 좀 잘 맞고 팀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어서 상당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다치지 말고 있잖아요. 정말 경기 계속 꾸준하게 해서 자신의 그 지금까지 보여주고 또 어차피 지금 대표팀 멘토 감독도 이청용 선수를 또 기용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선수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여름에 뭐 일 있어가지고 잠깐 통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해 이번 시즌 마지막이래요. 네. 그러니까 계약이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물론 뭐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겠고 못 할 수 있겠지만 약간 뉘앙스는 일단 좀 이번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데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느낌이 다른 때 같으면은 뭐 이제 뭐 다른 데 이런 느낌인데 뭔가 유럽에서의 마지막을 뭔가 불태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상윤 형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사람으로 이청용을 아는 그 사람들은 이청용을 다 좋아합니다. 워낙 멋진 선수여서 그래서
근데 얘기를 딱 그렇게 하길래 올해 진짜 뭐 이렇게 이악 물고 한번 뭘 해보겠구나 아하, 예,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간적인 기대 더 멋졌어. 그리고 그냥 응원하고 싶은 네, 그런 네, 마음 네, 이게 좀 네. 큽니다. 개인적으로 또 축구 팬으로서 착해요. 예. 그 볼튼 때까지의 그 기량을 바라진 않고요. 예. 그냥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로파 너무 많습니다. 많죠, 많아요. 네. 예. 다음은 프랑스로 떠나보죠. 2019-2020 코리안 리거 첫 골의 주인공 바로 석현준이었습니다. 참 많은 리그를 거쳤던 선수잖아요.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니맨이죠. 네. 네. 거의 저니맨. 아넬카를 연상케한.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더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막 혼자 가서 저 이 팀에 뭐 입단 테스트 그러니까요.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대단합니다.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멋있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높은 벽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골을 넣었는데 뭐 저희가 이런 데 나와서 올 시즌 정말 석현준 선수 대단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 좀 더 그냥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골 넣었을 때 그 경기처럼 뛸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급보다는 교체 투입돼서 아하. 쪼커로. 네, 쪼커로서의 포지셔닝을 지금 팀도 그렇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네, 또 그날 뛰는 것도 보면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가대표 부름을 받고 팬들이 욕하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석현준 선수도 예. 조금 확실한 임팩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계속 그냥 시작은 나름 석현준 선수도 저도 솔직히 이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거든요. 근데 예, 이제 예. 대표 선수가 되고 또 이 선수가 또 리그에서 보면 나름 아주 그 경쟁력 있는 선수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냥 탑에 포드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해서 막 황의조 선수도 세워보고 손흥민 선수도 세워보고 뭐 김신욱 지동원, 예. 석현준 하잖아요. 근데 석현준 선수가 정말 이 대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그 중간에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예. 정말 이 선수의 텐션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 이 선수가 어떻게 잘하는지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뭐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죠. 예, 예. 타투하는 건 장난 아니죠. 자, 다음은 프랑스 보르도 황의조입니다.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경기에서 잘 뛰긴 했는데 팀은 졌습니다. 네. 일단 잘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프랑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황의조 선수는 분명히 그 대한민국의 지금 뭐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포드에서의 최고의 선수인데 예. 이제 프랑스 가서도 어차피 실력적으로는 분명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도 뭐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 국내 축구에 오면 빨리 적응하는 것은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도 득점을 만들어내고 또 빨리 그런 시간이 오면 그 정말 그 텐션 무서운 선수거든요. 예. 저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프랑스에서도 꼭 성공해서 예. 존재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첫 경기를 하고 나서 우리 지켜본 팬들이 큰일 났다. 경기력이 팀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보냐 이거 올 시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경기 때. 그래서 굉장히 다들 멘붕에 빠질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황의조 선수 개인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근래 지켜봤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평가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빨리 재정비가 될 것이냐. 거기 지미 브리앙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프랑스 대표했던 친구도 있고. 근데 지금 수비가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시알리가 여기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수비가 일단 좀 더 빨리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포지셔닝도 지금 약간 세컨 쪽으로 이번에 배치됐었는데 그거보다는 황의조는 결국은 박스 안에서 움직여서 슈팅을 그렇죠. 때리는 게 예.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퍼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팀이. 그러니까 낮게로 존재하는 거 말고 퍼즐을 맞춰서 빵 터트려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팀은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예. 빨리 팀으로서의 퍼즐을 맞춰야 예. 뭐 그게 뭐건간에 터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팀이 많이 안 좋군요.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입니다. 뭐 최근 팀의 특급 도움으로 변신을 했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황희찬 선수 잘하죠. 예. 예, 뭐 황희찬 선수는
이제는 조금 더 그 확실하게 이제 이 분위기적으로 알잖아요. 예. 짤즈부르크에서 예. 7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어쨌든 또 짤즈부르크도 챔피언스리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예. 좀 지금의 항상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좀 세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즌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기로에 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일 무대 진출을 했다가 예, 어쨌든 예. 유턴한 거지 않습니까? 짤즈부르크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선발은 아니에요. 우리가 특급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어쨌든 그 전에 선발을 더 어쩌면 독일도 갔었고 다시 왔고 그러면은 팀에서 어느 정도 있다면 선발로 뛰어야 되는데 지금 교체로 예. 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아하. 컨디션이라든지 모든 걸 다 고려돼서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황희찬은 강점과 단점이 현재 분명한 선수입니다. 예. 뭐 강점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저돌적으로 뭔가 1대1 싸움을 하려고 하는 선수가 별로 좀 없는데 폭발적인 느낌이 그런 능력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안 되는 걸 자꾸 시도하니까 경기가 끊어진다든지 이럴 때가 사포 이런 거. 아니야 뭐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사포 같은 거에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포가 어느 나라 용어입니까? 저는 사실은 방송에서 안 쓰는 건데 모르겠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강점과 단점이 있는 선수고 독일 갔다가 다시 오스트리아를 갖고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나이도 지금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 23살이잖아요. 만으로. 그러면 진짜 자기 이제 커리어에 막 피크치고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하. 이번 시즌에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황희찬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못 넘으면 그 단점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걸 못 넘으면 예. 더 높게 가기가 어려울 수도 이렇게 있기 좀 때문에 도태될 수 확 터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터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기로에 그럼요. 있는 굉장히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나이도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코리안 리거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코리안 리거 살펴봤는데요. 부상 없이 또 한 시즌 잘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현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풋볼.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 프로리그의 시즌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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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유럽 리그 개막 분위기 납니다. 너무 이게 좋죠. 진짜 너무 많이 나요. 예. 네. 지난주 뭐 프리미어 리그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분데스리가, 프리메라 리가도 막을 올리는데요. 네.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는 봄에 시즌을 개막해서 뭐 늦은 가을이나 뭐 이른 겨울에 끝나는데 추워질 때. 예. 그에 반해 유럽 리그는 여름에 개막해서 늦은 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게 서로 다른 시즌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권 리그는 춘추제,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시즌제고요. 예. 뭐 이제 막 2라운드 펼쳐지고 1라운드 펼쳐지는 유럽 리그 같은 경우는 추춘제죠. 음흠.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시즌제를 사용합니다. 예.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봄에서 가을까지 시즌이 운영되잖아요. 예. 여기서 차용을 해서 춘추제를 아메리카식 시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허. 추춘제는 유럽식 시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추춘제를 적용하는 리그, 또 뭐 춘추제를 적용하는 리그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네, 뭐 사실 대부분의 스포츠가 봄에 시작해서 가을 예. 추워질 때 끝나죠. 뭐 새학기 같은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뭐 재정 계획 같은 것도 그렇고 계획을 할 때 1월 1일 기준으로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 리그들은 춘추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은 신기한 게 반반으로 나눠져요.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슈퍼리그 같은 동아시아권도 그렇고 뭐 우즈벡, 타지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는 춘추제를 사용합니다. 예. 반면에 중동의 축구 리그는 추춘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할 때 네. K리그 구단들은 항상 좀 동아시아권의 팀들만 만나게 된 겁니까? 맞아요. 그게 예. 우연이 아니고 동아시아권과 서아시아권의 리그가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한창 리그를 진행 중인데 어떤 나라는 휴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4강전까지 나눠서 진행시킵니다. 예.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눠서 진행을 시키는데 준결승전 전까지는 각 시즌에 맞춰서 대회 일정이 짜여지는 거죠. 음흠. 그래서 가장 최근에 16강전 같은 경우도
우리 동아시아는 6월에 모두 끝내둔 반면에 서아시아는 저번 주에 했거든요. 예.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적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많이 미치죠. 예. 네. 특히 춘추제로 운영되는 남미 리그 선수들이 추춘제로 운영되는 유럽 리그로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 리그 사이클이 완전히 다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미 유망주들이 그 유럽으로 첫 시즌 나갔을 때 예. 그때 고전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하.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남미 선수들은 보통은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까지는 이 전소속 팀에서 리그 경기를 소화를 하거든요. 그럼 유럽 가면 바로 뛰는 거 아닙니까? 바로 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럽 리그가 거의 뭐 8월 달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휴식기 없이 바로 시즌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간 선수들도 예. 12월까지 일정을 거의 마무리 지어놓고 1월 달에 팀에 합류하자마자 이 휴식기 없이 한 반 시즌을 더 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어허. 그래서 첫 시즌 한 2월 달이나 3월 달쯤 되면은 이 선수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뭐 이전에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시즌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예. 초반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너무 못해가지고 음. 이게 브라질의 에이스인데 이래가지고 되느냐?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네. 못해서 예. 되게 그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아르투르라든가 제수스, 파케타, 비니시우스 이 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1년차 선수들이 예. 그 후반기에 또 고전하고 부상을 많이 당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그거죠. 이 1년차 때 쌓인 여독이 2년차 초반까지는 보통 다 이어져요. 예. 이 선수들이 타 대륙으로 건너가면은 거기에 적응도 해야 되고 이 시스템 같은 데도 이제 녹아 들어야 되고 그냥 사이클에만 사이클 적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런 여독이 2년차 초반까지는 계속 간다. 예. 그래서 감독들이 이 남미에서 건너온 선수들은 2년차 초반까지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정말 그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예.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보면 또 남미 국가에서는 오히려 유럽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국에. 그런 예. 말들도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오래 전부터 이제 추춘제를 사용을 하죠. 예, 남미의 10개 팀 중에서 9팀이 춘추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예. 아르헨티나만 추춘제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건너가더라도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킨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를 안고 이적을 하죠.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잘 변경을 했군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사실 유럽 리그가 세계 축구의 중심이다 보니까 남미의 아르헨티나, 뭐 아시아권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유럽 리그 일정에 맞춰서 이 추춘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우리도 이런 부분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예. 뭐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만큼 이 국제적인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음흠. 월드컵도 6, 7월에 열리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축구 중심인 유럽을 따라갈 필요가 있고 뭐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시즌과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춘제로 변경을 하면 야구가 안 할 때 축구를 하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스포츠 팬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정말 크긴 합니다. 네. 예. 추춘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네. 의견에서 네. 시청률 자체도 사실 야구 경기가 없을 때 축구 경기가 훨씬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 외에도 뭐 유럽으로 진출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추춘제 리그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국내 선수들은 이 추운 기후에서 경기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겠죠. 예. 뭐 이건 정말 유소년 리그부터 다 바뀌고 뭐 우리도 막 크리스마스 박싱데이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뭐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뭐 잔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땅이 얼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네. 추워서 얼 것 같은데 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국은 뭐 24시간 잔디를 관리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2부팀, 3부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예. 너무 좋은 기계인데 반면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 구단 소유의 경기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지자체 행사나 콘서트 같은 것도 그렇죠. 하고 예. 하잖아요. 하고 나면 잔디 다 망가져 있고 축구 팬들 마음 다 찢어지고. 근데 그게 현실적인 거니까. 예. 그 결정적으로 관중 유치가 쉽지 않아서 오히려 축구 열기를 좀 반감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춥고 막 눈이 오는데 관중석은 하늘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관람 자체가 불편할 그렇죠. 수 있겠죠. 뭐 에티하드 스타디움 유명하잖아요. 맨시티? 히팅 시스템. 예. 네. 그런 게 뭐 사실
보편화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구단의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선수들이 뛰기 편해야 되고 좀 관중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춘추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리그 운영이 바뀌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경기장에서 보는 관중들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네네. 예. 음. 자, 실제로 논의가 됐던 문제라는 걸 오늘 처음 또 알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의 라이벌 일본 같은 음. 경우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일본은 특히나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 일본은 한 2000년도 후반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일본 축구협회 측에서 이 예. 추춘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음흠. 근데 이 구단들의 반발이 거세가지고 아. 아직까지도 그 추춘제 도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일본 축구협회 의지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하죠. 네. 특히나 그 2017년도 9월에 그 J리그 소속 1, 2, 3부 대표가 참여 회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추춘제 도입에 찬성하는 팀이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한 80%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기후적인 측면에서 이 겨울철에 북부 지방에 이 강설이 내린다. 아, 그럼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예. 그리고 그라운드 컨디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음. 그리고 그 관중 유치 면에서도 그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예. 이 추춘제를 실행하기에 뭐 기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음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축구협회는 그 추춘제 도입을 반드시 이 실행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 축구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이 예. K리그도 추춘제 도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통 월드컵이나 유로, 뭐 코파 아메리카 같은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는 유럽 리그가 종료된 좀 직후에 열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춘추제로 리그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에 네. 한창 시즌 중에 대회를 또 맞이해야 할 텐데 아 네. 그렇죠. 네. 이때는 해당 국가 리그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휴식기를 가지나요? 네, 보통은 그 메이저 대회 브레이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 한 달여 정도 휴식기를 가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음흠. 네, 대신에 그 여름에 이제 메이저 대회가 있는 해에는 시즌을 한 달 정도 앞당겨서 그 시즌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늦게 폐막을 하거나 이러면서 예. 일정 조정을 좀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있던 해에는 개막일을 한 달 정도 앞당겼어요. 2월 달쯤에 이제 개막을 했었고요. 예, 예. 얼마 전이었죠. 이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개막은 이제 원년과 좀 비슷하게 했지만 그 시즌 종료 시점을 한 보름 정도 늦춰가지고 아하, 예. 그렇게 일정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정 변화가 있게 되면 이 시즌을 치르는 선수들의 컨디션 사이클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네. 그래도 우리는 뭐 조금 나은 편이죠. 네, 우리나라라던가 일본, 중국, 이 동아시아 쪽 국가들은 그래도 월드컵이 있는 해에만 그렇죠. 뭐 4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죠. 예. 네, 일정을 조정하면 되지만 그 남미 쪽 있잖아요. 특히나 이쪽은 뭐 코파 아메리카, 월드컵 이게 되게 들쑥날쭉하게 열려요. 예. 코파 아메리카가.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그 리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추춘제로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 특히나 그 1년 동안에 브라질 같은 경우를 리그를 2번을 엽니다. 예. 주리그도 있고 전국 리그도 있고. 그래서 강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80경기를 치르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예. 80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기간이 걸리게 되면은 그 해에는 정말 타이트한 일정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혹사를 많이 당한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브라질 선수들은 뭔가 전성기가 좀 짧은 게 아니냐. 그런 데 있어서 좀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브라질 내에서도 나오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 내에서도 주리그를 아예 좀 없애고 음. 그 추춘제로 리그를 운영을 해야 이 선수 보호도 되고 유럽으로의 이적도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예, 그런 예.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실행되기 힘들겠죠. 예. 네. 자,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추춘제, 뭐 춘추제 자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또 기후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언제 그 어떤 환경에서 축구를 하는지도 뭐 중요합니다. K리그, 프리미어리그 이 개막전이 같은 주말에 열린다. 이렇게 돼도 축구에 대한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가 네. 같은 주말에 개막을 한다. 아, 좀 불리한 거예요, 약간. 예. 예. 축구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예. 상상해봤을 때 막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의 축구가 얼마나 그 팬들을 매혹시키냐잖아요. 예. 이 경기장을 찾을 만한 매력 요인을 뭐 선수들에게서 찾든 축구 구단에서 찾든 팬들 자체적으로 찾든 일단 겨울에 열리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그렇죠. 않다는 느낌. 예. 네. 그래서 추춘제 이 적용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다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K리그에서도 낮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논의는 계속 되긴 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이세혁 평론가는 그 추춘제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반대예요. 아, 예. 네, 왜냐하면 물론 유럽의 그 국제 축구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거 또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질 높은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겨울에 막 눈 많이 오고 음. 그 잔디는 꽁꽁 얼고 예. 그런 환경에서 축구를 하면 선수들이 부상도 입을 거고 네. 그런 환경에서 뛰는 것 자체가 우리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만 날 것이다. 독이 될 수 음. 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 뭐 경기장 관리라든지 네, 잘 된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예. 그럼 동의. 예. 그렇죠. 그게 정말 명확하게 뚜렷하게 된다면 찬성을 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추춘제, 춘추제 리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유럽 리그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또 유럽에 진출해 있는 코리안 리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네. 화이팅입니다.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